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실과문법 두 번째예요. 실과문법 두 번째.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예요. 자, 수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동이라고 하는 건 be 다음에 과거분사. 이게 수동이에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럼 수동은 비동사 다음에 해당 비동사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뭐가 와요? 예, 과거 분사의 형태가 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ed를 얘기해요. 그래서 was visited 뭐 이렇게죠. it was visited by many people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뜻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이죠. BPP에 해당하는 부분 어딘지 알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치셔도 돼요. 이게 수동이죠. 근데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뜻이 뭔데요? 뜻은 일단 기본적인 뜻은 알아야 되겠죠? 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되어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하다. 이게 내가 가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당하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뜻이지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수동태를 알았습니다, 지금. 조동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조동사는 뭐예요? 동사 앞에 붙이는 어떤 게 조동사예요? 얘가 다 조동사죠. 이런 조동사. 자,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수동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네, 능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동사를 알기 위해서는 will, can, must, should, has to, have to, may, might, could 이거를 알면 각각의 해당의 조동사의 의미와 수동태의 의미를 시제에 맞게 합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닌 거죠. 얘는 문법은 뭐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제니 will mail. mail은 메일을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will mail it. 그것을 뭐예요? 우편으로 보내. 이거는 전자메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Jenny can mail it. 여기서 메일은 뜻이 뭐예요? 우편으로 보내는 제니는 그것을 can의 의미는 메일로 보낼 수 있다. Jenny must mail it.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내야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Jenny should mail it. 뭐예요?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내야 한다. 자, 분명한 거는 must도 해야만 한다. should도 해야만 한다. has to도 해야만 한다예요. Jenny has to mail it.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내야만 한다. 그런데 must와 should와 has to는 강도가 다 달라요. must와 has to는 똑같은 강도일 수 있어요. 얘네들이 1등이고요. 얘네들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should는 꼴등이에요. 얘네 2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도가 현저하게보다 얘들이 세요. 얘들이 세요. should보다는 훨씬 셉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문장 안에서 알기 전까지는 일단은 해야 한다라는 말로밖에 번역 못해요. 그 다음에 may와 might는 may의 과거가 might가 아니에요. may와 might는 똑같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맞죠? 네, 써보세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왼손일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죠. 세 번째예요. 네, 왜냐면 될 때 따닥 되는 거예요. 오른손 될 때랑 다르게. 네, 뭐뭐일지도 모른. 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could는요. could는 can의 과거일 수도 있고 공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요. Jenny could mail 그것을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could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낼 수 있었다도 되고요. 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손의 표현이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졌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걸 봤어요. 자, 주어예요. 이 문장들은 전부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네, 목적어는 뭐예요?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말이 붙는 그 자리를 목적어 자리라고 하고 목적어 성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낼 겁니다. 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문장에서 메일 입장에서 지금 이건 제니의 입장에서 한 말이잖아요. 자, 이제 메일의 입장에서 뭐예요? 주어가 이번에 보니까 싹 바뀌어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예, 그것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보낼 것이다가 아니라 보내질 것이다.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다. 자, 그럼 볼까요? be mailed는 뜻이 뭐예요? 우편으로 보내지다. 맞죠? 맞죠? 써보세요. 제니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보통 뭘 써요? 자, 이렇게 by를 쓰기는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by를 써주기는 해요. 행위자를 by 플러스 행위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이제? 네, will의 뜻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지다이다 일 것이다가 붙으니까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럼 can be mailed 보내질 수 있을 것이다. 맞죠? 자, 그럼 요번에는 뭐예요? must be mailed 보내져야만 한다. should be mailed 보내져야만 한다. has to be made has to be mailed 보내져야만 한다. 우편으로 보내져야만 한다. 강도는 쌤이 얘기했어요. 여기가 더 세요. 여기가 더 세요. It may be mailed. A는 뭐뭐,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였으니까 메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 Could be mailed 뭐예요? 얘는 보내질 수 있었다도 가능하고요.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공손의 뜻도 가능해요. be mailed 이렇게 되거든요. 조동사의 수동태는요. 조동사 플러스 BPP라고 하는 자, 네,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그 의미를 맞춰가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자, 봅니다.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은요. by 플러스 목적격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누구나 다 아는 거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부정문은 not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not은 어디에 넣는 거예요? 원래? 지금 능동문에 이 부정을 하고 싶어요. 제니는 그것을 메일로 보낼 겁니다. 그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어디다 넣죠? will not, 보낼 수 없다. can not, must not. 조동사보다 센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빼고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조동사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비동사도 세지만 이 위치에서는 지금 조동사 뒤로 not이 들어가겠죠? The window can't, canno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be opened. be opened는 수동 맞아요. 그럼 뭐다야? 열다가 아니라 열리다 맞죠? 써보세요. 열리다. 그런데 can't니까 뭐예요? 열려 들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this one 이 반지는요. can't be sold to anyone. 누구에게도 be sold가 뭐예요? sell은 팔다죠. be sold는 예, 이게 이제 봐봐. 열려지다는 됐는데 팔려지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팔리다라고 하죠. 예, 말을 조금씩 국어를 바꿔나가야 돼요. 뭐 아무에게도 팔릴 수 없다.
anyone은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죠? 어떤 한 사람에게도 팔릴 수 없다. 자, 부정은 어떻게 들어간다? 얘네들의 부정은 어떻게 들어간다? 요 위치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 빨간 걸로 할게요. 조동사 be, pp 요 자리에 말하면 지금 요 사이에 조동사의 수동태 요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not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not이 들어갑니다.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죠? 자, 이 음식은 요리될 수 있습니다. 요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동사만 앞으로 빼면 되는 그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의문문과 부정문은 기본적인 조동사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 위에 있는 문장은 얘가 주어였어요. This food가 주어였어요. 그리고 can be cooked가 동사였어요. 그런데 조동사가 있었으니까 조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요. 주어는 뭐예요? When will the furniture be delivered? 이렇게 얘기하면 furniture가 주어예요. 그죠? 그럼 동사는 뭐였어요? will be delivered가 동사였어요. 그죠? 예, 얘가 동사였어요. 그럼 그 가구는 배달될 거예요. 그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 가구가 배달될까요? 가구 하는데 그게 언제 배달되는지 궁금하면 뭐만 하면 돼요? 예, 제일 앞에다가 의문사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의문사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툭 얹어 놓는 거예요. 의문문은 will the furniture be delivered에서 형성이 된 거죠. 봐라.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be, pp가 됐죠. 근데 거기에 의문사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냥 이 앞에다가 뭐 한다고요? 의문사를 하나 꼭 써주면 되는 거죠. 비동사의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일반 동사의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는 그냥 does 앞에, do 앞에, is 앞으로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 마지막으로요. 동사구. 동사구라는 거는 두 개의 단어 이상이라고 하는 게 구니까 그렇게 해서 동사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left가 아니라 left at까지. give up이 포기하다 동사잖아요. 그런 걸 동사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she laughed at me. 그는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약간은 조롱기 어린 웃음을 웃어 보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녀에 의해서 뭐예요? 웃음을 당한 거예요.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laugh는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좀 깔깔대고 웃는 걸 laugh라고 하거든요. laughing은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She laughed at me. 그녀는 나를 보고 웃었다. I was laughed. 나는 웃음을 당했다. at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laugh at이 동사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한다. laugh at 자체를 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 pp를 만들었던 거죠. 네. left가 과거여서 left였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과거 분사도 left여서 그냥 was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pp 과거 분사고요. 여기는 뭐예요? 똑같지만 여기는 과거 동사죠. 네. 왜? left는 웃다에서 left, lef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여기는 2번이고 원은 3번이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웜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세요. 자, 이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동, 그러면 해석이 다예요. 물론 문법도 문장이니까 다 해석하지만 수동이라고 하는 건 말의 형태라는 건데 말의 형태를 제외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공은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도 뭐예요? 이 공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이 공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공을 보는 거고요. 이 공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공은 어두워도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보이다니까 BPP, be seen. 근데 can 조동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can be seen.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한 can be seen의 뜻을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알고 만들고 다시 써봐라. 해석 쓰시고요. 반드시 해석을 쓰셔야 합니다.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야 돼요. 이번에는요. 알맞은 거 고르고 해석하세요. 보자. 1번. The letter by Mary예요. by Mary. 이 편지가 주어가 됐어요, 지금. 편지예요. 편지가 쓰고 있는 건 이미 말이 안 돼요. 편지는 쓸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편지가 손이 달려서 편지를 쓸 수는 뭐 글을 쓰진 않으니까 will write 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답은 was written이에요. 해서 이 편지는 쓰여졌다. 맞아요. 다음, 자, 2번입니다. 치즈버거는 치즈버거가 주어예요. 주어가 뭔지 잘 보세요. 치즈버거예요. 버거. 버거 사물이죠. during lunch hour. 오직, only. during lunch hour. 점심 특선이라는 얘기죠. 점심시간 동안에만 어떻게 돼요? 치즈버거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치즈버거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그걸 정확하게 나는 주문할 수 있고 치즈버거는 주문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해 나갈 때 우리나라 말로 된다고 해서 영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습관을 들여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파트 2. 나머지는 싹 다 하세요. 그 다음에 파트 2 갑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을 지니도록 빈칸을 채워보세요. My father 주어죠. can fix 뭐예요? 고치다죠. 사전은 찾아도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The broken computer 뭐예요? 네, 고장난 컴퓨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어고요. 지금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네요. 그럼 broken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broken 컴퓨터는요. 나의 아빠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기다가 BPP를 쓸 생각하면 돼요. 그죠? fix는 fixed겠죠. 차근차근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동사가 들어오면 되겠죠? can be fixed. 3번, 5번, 7번, 8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part 3 갑니다. part 3 없죠? part 4, part 4 갑니다. part 4 갑니다. part 4. 자, 다음 문장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5개. 보기 보니까 can they fix the laptop? 그들은 노트북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노트북은 어떻게 돼요? 의문문이죠, 지금. 자, 보세요. can fix가 동사예요. they가 주어였어요. 랩탑이 목적어였어요. 그런데 의문문이라 can they fix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노트북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주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can be fixed가 동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의문문은 맞죠? 지금 형태로 지금 형태로 can the laptop be fixed by this week 이렇게 되겠죠? can they 주어예요. deliver can deliver 동사예요. 그들은 배달할 수 있나요? 뭘요? the food 그 음식을 to our house 우리 집에 배달해 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 목적어죠. 음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음식은 배달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to our house by them.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can 제일 앞에 있겠죠? can 그 다음에 목표가 주어로 오겠죠? can the foo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동사가 be delivered. 맞아요. delivered to 브로브로 그 다음에 뭐예요? to my house by them.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파트 4 나머지 문제 해결하시고요. 파트 6 넘어가세요. 자, 파트 6는 쌤이 빼주겠습니다. 파트 7은 어차피 쌤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파트 4까지 여러분들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채점 받고 쌤한테 오십니다.